2017년 1월 13일 아이슬란드의 비극적인 새벽. 2017년 1월 13일의 차가운 새벽,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는 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견고했던 안전의 이미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20세의 젊은 여성 비르나 브리안스도티르는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 도심으로 나갔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던 그녀는 지역 클럽에서 춤을 추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밤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 2시, 친구들이 피곤함을 느껴 귀가하기로 했을 때에도 비르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나게 즐기던 그녀는 클럽이 문을 닫는 새벽 5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집으로 걸어가기 전 근처 가게에서 팔라펠 샌드위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레이캬비크의 주요 거리인 나우가베구르로 화려한 상점들과 밝게 빛나는 가로등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영하 9도의 매서운 추위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비르나는 특별히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범죄율이 극도로 낮은 나라로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걷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모습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되었는데 비르나는 검정색 닥터 마틴 부츠, 검정색 청바지, 회색 스웨터, 검정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흰색 이어폰을 걸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길거리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 모습과 실종. 새벽 5시 25분, 비르나는 나우가베구르 거리의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바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비르나가 일터에 나타나지 않자 동료와 가족들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비르나는 평소 무단 결근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레이캬비크, 전 국민의 관심을 받다. 비르나의 실종 소식은 단숨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평소 조용하고 안전했던 도시 레이캬비크는 이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족과 함께 거리 곳곳을 샅샅이 뒤졌으며 경찰은 이례적으로 최고 실력을 갖춘 형사를 사건에 배정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비틀거리고 취약한 상태의 비르나의 마지막 모습은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나라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온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르나의 실종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르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비르나가 마지막으로 카메라에서 사라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 그녀를 습격했을까요? 그날 새벽 차가운 바람은 그녀의 온기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힐 어떤 흔적도 함께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전 국민이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목하면서 비르나 브리안스도티르 사건은 단숨에 최근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평범했던 레이캬비크의 한밤중이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취약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며 비르나 브리안스도티르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서, 항구에서의 마지막 흔적. 초기 수사는 비르나의 휴대전화 GPS 기록과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위치는 하프나르 피웨르디르 항구 근처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토요일 새벽에도 활동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항구에서 발견된 닥터 마틴 부츠는 비르나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한층 더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의심스러운 빨간색 기아 차량.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 중
빨간색 기아 차량이 비르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직후 항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을 추적한 결과 이 차량은 항구에 정박 중이던 그린란드 어선 폴라르 나노크 승무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토마스 밀러 올센이라는 승무원이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작은 범죄 기록이 있었지만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인물로 보였습니다. 차량과 배에서 발견된 단서. 경찰이 빨간색 기아 차량을 회수했을 때 차량은 최근에 세척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팀은 뒷좌석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이는 비르나에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폴라르 나노크 선박을 수색한 결과 비르나의 운전면허증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토마스를 비르나 실종 및 사망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확실히 연결지었습니다. 비극의 끝, 비르나의 시신 발견. 2017년 1월 22일, 비르나 브리안스도티르가 실종된 지 9일째 되던 날, 아이슬란드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셀보그스비티 등대 근처의 외딴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화산암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었으며 이는 해안경비대 헬리콥터와 지상 수색팀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경찰의 전례 없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비르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는 슬픔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범인을 향한 정의 구현 요구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비르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사건을 넘어 아이슬란드가 직면한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 올센, 침묵 속의 의문. 토마스 밀러 올센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의 진정한 동기를 결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침묵과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비르나 브리안스도티르의 가족과 아이슬란드 공동체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은 비르나의 가족과 국민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고요하고 안전한 삶에 익숙했던 국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마스 밀러 올센에 대한 재판과 선고는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었지만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도 아기가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르나 브리안스도티르 사건은 단순한 정의 실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비극은 아이슬란드와 세계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평화를 자랑하던 나라조차 예기치 않은 취약성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슬픔과 성찰로 하나로 묶으며 역경 속에서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토마스 밀러 올센에 대한 유죄 판결로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비르나의 죽음은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으로 계속 울려 퍼집니다. 이 비극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안전이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결과물임을 강조합니다. 함께 생각해볼 질문들. 우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르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안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신뢰와 감시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비르나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의는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